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인데요. 오늘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인데요. 음, 보시다시피 어, 청년창업사관학교랑 예비창업 패키지의 차이점은 뭐죠? 자기 부담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자부담이 30% 있고요. 예비창업 패키지는 자부담은 제로예요. 그런데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창사는 교육을 제공하죠. 그다음에 기업 간 커뮤니티도 제공하고 선배 졸업한 창업자들과 연계도 시켜주고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위주로 설명을 할 텐데 크게는 예비 창업 패키지랑 똑같아요.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도 또 강의할 건데 네. 자, 일단 청창사 2022년 청년창업사관학교 필승 전략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제는 심사위원들이 좋아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꿀팁. 볼게요. 여기 제가 중기부 평가위원이잖아요. 중기부 평가위원이고 이번에 올해 새로 됐고 그 전에 할 때는 너무 지겨웠어요. 그게 양이 너무 많아서 심사할 양이 너무 많아서 지겨워서 안 했는데 그 현직 평가위원으로 있는 게 멘티 기업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신청해서 다시 받았는데 어, 평가위원의 장점이 물론 의무적으로 평가 참여를 해야 되지만 장점이 그 평가 트렌드가 바뀌는 걸 캐치할 수 있거든요. 올해 평가 트렌드는 작년 평가 트렌드랑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중기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고 평가 지침 그 지침이 작년이랑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정이 바쁘지만 그래도 평가위원으로 일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올해는 다시 중기부 심사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우시길 내용이에요. 아이템 잡기. 네, 창업사관학교니까 아이템을 뭘로 잡을 것이냐가 당락의 50%를 좌우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 아이템, 즉 정부에서 미는 아이템으로 창업하셔야지 유리해요. 정부에서 미는 아이템으로 창업하셔야 유리합니다. 네, 그 아이템 잡는 방법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청창사의 공고문, 그다음에 신청서, 매뉴얼, 그 공고문 양식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작년이랑 비교해서 좀 달라진 점 체크해 드릴 거고, 그래서 좀 지루하지만 공문을 같이 읽어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지루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의 기준에 대해서 어, 옛날에 옛날에 사업자가 있었는데 폐업하고 새로 창업했어요. 이걸 창업으로 봐줄 거냐? 아니면 그냥 사업자를 형태를 변경해서 그냥 연장선상으로 봐줄 것이냐를 기준으로 삼는 지표가 있어요. 그 기준 지표를 설명드리고 그걸 보시고 창업의 기준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가점 챙기기가 있어요. 그 어느 심사나 어느 정부 지원 사업이나 가점이 있는데요. 이 가점을 잘 챙겨야지 합격이 되는 건 자명한 얘기죠. 그래서 가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가점을 미리 확보하고 좀 들어가자. 물론 예비 창업자분들은 가점이 챙길 수가 없죠. 근데 이미 창업하시고
3년 이내이신 분들, 청년 창업자이신 분들은 오늘 제가 챙겨드리는 가점 사항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선 선발 분야, 그다음에 현물 계상이랑 인건비 지원 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따 설명 들으시면 알 거예요. 그다음에 업무 플로우, 그다음에 총사업비 구성 요소,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90분이 좀 빠듯할 거예요. 빠듯하지만 시간이 좀 초과하더라도 꼭 짚어야 될 사항을 짚어 나갈 테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우리는 아이템을 정해서 정부가 미는 주력 아이템을 내 창업 아이템으로 정할 수 있고요. 모집 공고를 해석하고 창업의 기준을 파악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알아볼까요? 자, 그 전에 오늘 라이브로 참석해 주신 분들의 특전이죠. 네, 라이브로 참석해 준 분들의 특전. 스타벅스 상품권 이벤트입니다. 보시면 오늘 지금 라이브 현재 시간으로 좀 이따 더 들어오시겠지만 현재 시간으로 라이브 참석자가 5분이세요. 저희 스텝 빼고. 그래서 1, 2, 3, 4, 5번. 그래서 1번은 정은경 대표님, 2번은 김민경 대표님, 3번은 김한규 대표님, 4번은 제니 대표님, 그 다음에 5번은 이유정 대표님. 그래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5분. 확률은 20%예요. 네, 추첨합니다. 짠! 4번. 오! 당돌한 리더 제니. 제니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끝나고 저한테 톡 주시면 스타벅스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 아직 메일을 못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셔서 마저 좀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제니 대표님 축하드리고, 자, 이제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이템 잡기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대 창업자의 꽃길, 그다음에 4, 50대 창업자의 가시밭길. 자, 이게 어떻게 다르냐.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르냐 살펴볼게요. 그 대학교를 졸업한 20대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군대 갔다 오면 26살이고 군대 안 가면 24살이지. 이 친구들이 대학원에 들어가요.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지도교수 말을 따라서 이제 쭉 일을 하다가 특히 이공계 쪽 석사과정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어, 교수가 창업을 제안합니다. 너 요번에 이 아이템으로 창업해봐라. 이거 요번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이템이니까 창업하면 지원도 많이 받을 것 같고 네 경험에도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창업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네.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해서 뭐 같은 학교에 있는 다른 건물에 입주하는 거죠. 거기 입주해가지고 이제 창업 과정을 밟고 교수님이 추천하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그 지원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창업계획, 사업계획서 한 번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트라이 하다 보면 붙겠죠, 당연히. 지도 교수가 봐주고 선배들이 봐주는데. 그런 친구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 패키지 이런 데 지원을 합니다. 경쟁력 있죠. 기술력도 좋고.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추천해 준 거를 사업 아이템으로 삼아요. 그리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정부에서 7, 8천만 원 또는 1억을 떡하니 지원받죠. 지원받아서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자기 부담금 좀 들어가긴 했지만 그걸 홀딱 날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창업 과정을 겪어요. 그리고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요. 여기에서 실패를 할지언정 노하우가 쌓이죠. 노하우가 쌓이고 금전적으로 크게 피해본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도를 해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가? 39살까지 할 수 있거든요. 청년 창업사. 20대 중반에 시작해서. 거의 십몇 년을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지원을 합니다.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됩니다. 무조건 되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경쟁자들. 청년 창업 사관학교 지원하는 경쟁자들. 이런 친구들이 근데 많지는 않아요. 다행히.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친구들은 우선 선발이 될 것이고 그 남은 자리를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데 그 남은 자리를 그 남은 자리를 가지고 경쟁하려면 아이템이 일단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6살 창업자는 그렇게 꽃길을 걷고 40, 50대 창업자는 가시밭길을 걷는데요. 40, 50대 창업자가 가시밭길을 걷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창업을 해요. 그 근로소득자로 10년, 20년, 30년을 일해요. 대학교 졸업하고 또는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근로소득자로 한 10년, 20년, 30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퇴직하거나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창업을 해요.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망합니다. 우리나라 창업해서 그 3년 이상 지속될 확률이 10% 미만인데 그게 이 20대 창업자까지 다 포함한 숫자거든요. 40, 50대 창업자들 이렇게 창업하시면요. 다 망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못 받아요. 예, 정부 지원,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해야 정부 지원 사업이 나오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40, 50대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창업을 하면 가시밭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비록 40, 50대일지라도 예비 창업 패키지에 지원하시고 그리고 39세 이하의 청년이시면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대로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지원하세요. 그러면 꽃길을 걸으실 수 있어요. 설령 올해 지원하셔가지고 실패하실 수도 있어요. 실패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경험이 중요한 거고 정부의 주력 아이템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6세 창업자의 꽃길과 40, 50대 창업자의 가시밭길의 차이점은 정부 정책에 편승하는가입니다. 네, 정부 정책에 편승해서 창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로 창업하셔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창업 지침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가장 잘하고 제일 좋아하는 걸로 창업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창업 지침서 따랐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편승을 하시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로 창업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셨으면 그 일을 정부 정책에다 끼워 맞추세요. 네, 이런 거라도 하셔야 돼요. 자, MOT라는 말이 있어요.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 기술 경영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결국 기술 창업, 기술 경영 이런 거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138개 아이템이랑 매칭이 돼야 된다. 이 매칭이 돼야 정부 지원금이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풍족하게 들어올 수 있다. 네, 이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볼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4차 산업혁명 기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그 멘티 일기 분들은 저랑 면담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라 잘 새겨 들으셨을 거예요.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 아이템. 4차 산업혁명 기술인데요. 인공지능이에요. 첫 번째가 인공지능. 인공지능 안에 6개 분야가 있어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부분. 빅데이터 부문 안에 6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창업하려는 아이템과 얘네들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세요. 인간과 인공지능을 협업시키는 시스템. 내가 창업하려는 아이템과 얘를 접목시킬 수 있는지. 영상 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하자 확인 시스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흔히 RPA라고 하는데 RPA 중에 대표적인 게 챗봇이죠.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특화 챗봇 시스템. 그다음에 텍스트 기반 시각 데이터 이해 및 검색 서비스. 자, 요게 인공지능 분야에서 정부가 미는 아이템이에요. 자, 두 번째, 빅데이터. 빅데이터 내 데이터 품질 검사 자동화 시스템. 자연어 처리 기반 텍스트 마이닝. 유통 물류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플랫폼. 데이터 3D 변환 시각화 도구. 감성 정보 분석 서비스. 자, 요게 빅데이터 분야에서 정부가 미는 6가지 아이템. 자, 여러분의 아이템을 여기다 끼워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클라우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어려웠다면 클라우드는 하실 수 있어요. 클라우드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이런 아이템. 리얼타임 IoT 실현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이거는 IoT는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사물에다가 즉 냉장고, 텔레비 아니면 센서 이런 데다가 그 스마트폰과 교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그거를 컴퓨팅에 이용하는 기술이 리얼타임 IoT 실현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이에요. 그걸 이제 클라우드에 구현을 하는 거죠. 서버가 아니라 클라우드에 구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통합 보안 서비스, 클라우드 현장 협업 플랫폼, 전시 행사 정보 제공 플랫폼 서비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하이퍼 컨버지트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클라우드 컨테이너, 클라우드 브로커링. 자, 이거는 나머지는 굉장히 전문 분야고 위에 2개 정도가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 사물 인터넷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업종이 IoT 적용할 수 있어요. 취급하는 본인이 취급하고 있는 여러분이 취급하고 있는 아이템에 그냥 센서 하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스마트폰이랑 이렇게 통신이 가능하게 만들면 그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보안 시스템,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가상화 시스템, IoT 스마트 뷰티. IoT 스마트 완구 및 교부, 요양병원 지원 IoT 시스템, IoT 기반 물류 트래킹 시스템. 이게 정부에서 미는 6가지 아이템이고, 여기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아이템에 사물 인터넷, IoT를 하시면, 적용하시면 아마 그 비록 이 청창사가 아니라도 나머지 정책자금 사업 여기서 가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우대점. 자, 그냥 5G 볼게요. 5G는 사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거라 여러분들은 사실 적용 아이템이 별로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다음 3D 프린팅. 개인 맞춤형 3D 프린팅 의료기기, 3D 출력 데이터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의료 영상 3D 모델링 및 3D 프린팅, 클라우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3D 프린트용 고분자 소재, 3D 프린트용 금속 분말 소재, 바인더 제팅 3D 프린터. 이것도 여기에 들어있는 6가지 또는 7가지 기술은 여러분들 아이템에는 좀 버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3D 프린팅을 이용한 사업 아이템이면 성창사 핵심 아이템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주력 아이템에 들어가. 그 다음에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사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아니면 구현하기 힘드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있습니다. 지능형 반도체. 이것도 삼성전자나 아니면 거기 협력사들 관할이라 넘어가고. 첨단 소재. 기능성 나노 소재, 이종 접합 소재, 소프트 기계 장치용 소재, 보건 의료용 기능성 소재, 전기 자동차용 알루미늄 고방열 압축재. 자, 이런 게 아니라도 어쨌든 첨단 소재 분야에 아이템이 있으시면 접목 가능하다.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요거는 요즘에 홈 트레이닝? 홈 트레이닝 때문에 스마트 헬스케어가 굉장히 많이 확산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이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AR, VR. 그래서 가상현실, 증강현실인데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사업 아이템에 AR, VR 적용하면 4차 산업혁명 아이템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8가지 핵심 아이템에 들어가면 더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드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이건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스마트팜, 이거는 이제 농업 하시는 분들, 스마트팜 농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여기까지는 좀 버겁죠. 근데 오토 플랫 오토 플랫폼 서비스는 여러분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1인 기업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에는 이제까지 제가 불러준 것 중에 아무것도 적용할 게 없다 그러면 오토 플랫폼을 적용하셔야 돼요. 오토 서비스 중개 플랫폼. 오토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쿠팡이나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이 다 오토 시스템이에요. 오토 시스템은 여러분 사업 아이템에 반드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토 서비스 중개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오토 서비스 플랫폼, 지능형 오토 서비스 분석 시스템, 한류 뷰티 오토 서비스, 외래 관광객용 관광 오토 서비스, 반려동물 케어 오토 서비스. 네. 이런 오토 서비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가능하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좀 멀 수 있죠.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있으신 분들 또는 지열 아니면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발전 이런 거 해당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용 핵심 소재 부품에 해당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 핀테크. 핀테크는 이제 자산 관리 서비스를
한다는 건데요. 요것도 만약에 뭐 보험회사에 계셨거나 금융회사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제공해 본 경험이 있다. 이런 분들은 핀테크 쪽으로 창업 아이템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봤어요. 네. 이게 그냥 첨부 서류 주고 여러분 살펴보세요 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굳이 따진 이유가 있겠죠. 네. 아이템 잡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꽃길을 걸을 것이냐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냐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세분화한 138개 아이템이 올해 발표됐죠. 작년 말에 발표됐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볼게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세분화시킨 거예요. 여기 보시면 138개 전략 품목 정의. 그래서 이 138개 전략 품목에 속하면 일단 아이템 면에서는 거의 만점을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나머지 아이템, 만약에 이런 아이템이 없다 그러면 내 창업 아이템이 사회적인 의미가 있거나 뭐 장애인을 돕거나 사회적인 약자를 돕거나 이런 명분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 138개 전략 품목이 있으면 그런 거는 굳이 노력 안 해도 되고, 만약 이 아이템으로 그런 사회적 의미까지 두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I 기반 교육 서비스, 오토 ML, 이게 머신러닝이에요. 오토 머신러닝 솔루션, 합성 데이터, 익스플레이너블 AI, 딥러닝 영상 처리 기술을 활용한 의료 진단 솔루션,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RPA. 이건 또 나오네요. 그다음에 영상 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인간과 인공지능 협업 시스템, 빅데이터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5G 나와 있고, 블록체인 나와 있고, 서비스 플랫폼. 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화상으로 출결하는 거, 그다음에 실시간 질의 대응하는 거, 온라인으로 비대면 평가 시스템 하는 거, 기존 오프라인 교육에 온라인 전환하는 거. 그래서 새롭게 창출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 시스템. 이거는 사실 그 여기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단톡방 분들을 상대로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해당이 돼요. 그죠? 그다음에 SNS 네트워크 플랫폼. SNS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인맥 확대 등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네. 그래서 기존의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것과 연동해도 되고, 아니면 그 안에 소규모 사업체를 오픈해도 되고,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동영상 미디어 플랫폼, 오디오 미디어 플랫폼, 오토 서비스 플랫폼 아까 설명드렸고, 마이크로 모빌리티 플랫폼.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그 왜 길거리에다 보면 그 전동 스쿠터가 아니고 전동 전동 킥보드, 그런 게 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플랫폼이거든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드론, 지능형 로봇, 스마트 제조, 자율주행차, 시스템 반도체, 재난안전,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IoT 있죠. IoT. 그래서 IoT용 스마트 센서, 그런 센스 제품을 만드는 사업, 그다음에 홈 IoT, 헬스케어, 가전, 여기에 관련된 거, 스마트 홈 방범 시스템, 홈 IoT 지능형 컨트롤 시스템, 홈 IoT 반려동물 케어 장치. 이게 이제 요즘에 가장 뜨는 거죠. 사람보다 반려동물 타겟으로 하는 창업 아이템이 더 채택이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올해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작년까지 그랬어요.
그다음에 바이오. 그래서 바이오가 이제 저희들 같은 소상공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거죠. 기능성 화장품. 그래서 OEM 회사와 계약을 해서 위탁 제조 생산 계약을 해서 화장품 제조업으로 들어가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어, 사업 계획서를 쓰면 네, 이쪽으로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 및 자원순환. 네, 요게 또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어, 여기에 해당하는 기술은 없지만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폐수거물, 폐기물에서 어떤 아이템을 찾아서 그걸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좋은 창업 아이템이 돼요. 그것도 자원 순환 아이템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으로 여러분을 창업 아이템을 잡으시거나 여러분이 이미 창업한 아이템을 여기 끼워 맞추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네. 20, 30대 창업자의 꽃길을 걸을 것이냐, 40, 50대 창업자의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냐, 그 분수령은 정부 정책에 편승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래서 40, 50대 창업자들도 꽃길을 걸으시려면 정부 정책에 편승하는 아이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들어왔죠. 한국판 뉴딜 사업. 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MOP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매니지먼트 오브 팔러시 펀드, 그래서 정책 자금 경영. 그래서 최상의 창업 아이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정책 자금 경영과 기술 경영이 합쳐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것도 이거고. 그래서 MOT와 MOP를 합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셔라. 여러분이 일단 창업을 하시면 무조건 R&D 사업하고 기술 창업을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회사는 돈이 많을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어렵다고 안 하시면 반드시 자금난이 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이 사업 아이템 잡는 법, 제가 오랜 시간 들려서 설명드렸으니까 꼭 여기에 편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창업기업의 꽃길을 걷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는데요. 공고문을 같이 읽어나가는 과정인데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공고문. 이거 여러분 읽으라고 하면 안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빨간색 표시하면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 한글 프로그램으로 열고서 제가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을 칠해 넣긴 했는데 그래도 같이 읽으면서 또 추가로 빨간색을 칠해 놓을게요. 보세요. 공고일은 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1월 13일 기준으로 작동한다 보시면 돼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모든 것이 1월 13일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자, 사업 목적, 우수한 창업 아이템. 자,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이 뭘까요? 우리 심심하니까 채팅창에다가 6분 있나요 지금? 하나, 6분 있으시니까 6분 모두 채팅창에다가 써주세요. 우수한 창업 아이템이란 무엇일까요? 정경 대표님 바로 대답을.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적으세요. 정경 대표님, 네, 첫 번째 답변이신데 정답이 나왔어요. 다른 분들도 적어봐 주세요.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정책에 맞는 전략 품목 맞습니다. 이유정 대표님. 그것도 정답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하면 138개로 나눠져 있다 이거죠. 김한규 대표님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아이템. 굳이 138개 전략 품목에 안 들지라도 4차 산업혁명 아이템과 연관되면 돼요. 김민경 대표님 정부가 원하는 아이템.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아이템. 누가 답을 안 하셨지? 조혜수 대표님이 답변 안 하셨군요. 조혜수 대표님 주무시나? 잠깐 자리를 비우셨나? 조혜수 대표님도 강의에 좀 잘 참석해 주세요. 자, 이게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의 특권이잖아요. 네, 집중해서 들으시면. 자, 모집 부분 볼게요. 이게 올해랑 작년이랑 달라진 부분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자, 보시면 사관학교는 본교, 경기 북부, 서울, 그 다음에 14개 사관학교 및 구리본교 이렇게 나누겠대요. 작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눠놨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나누겠답니다. 그래서 특성화 지역, 특성화 아이템으로 가면 안산에 있는 본교, 그 다음에 전국에서 안산 본교로 신청 가능하다. 이거 중요해요. 내가 전라도, 경상도에 있어도 안산에 있는 본교로 지원이 가능하다. 네, 작년에는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기 북부 파주의 특성화 운영에 해당이 되면 내가 제주도에 있어도 충청남도에 있어도 경기 북부 파주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으면 특성화 운영이 수도권에 있으면 서울로 지원이 서울로 지원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역 특화 볼게요. 지역 특화는 14개 사관학교 및 본교, 구리에 있는 본교. 그런데 이거는 권역별로 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경상도에 있으면 경상도 권역에만 넣을 수 있다. 내가 전라도에 있으면 전라도 권역에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특성화 운영과 지역 특화가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럼 내 아이템은 특성화인가 아니면 특성화에 해당이 안 돼서 지역 특화로 갈 수밖에 없는가? 이게 오늘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특성화 운영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아이템을 볼게요. 안산 본교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IT 융합 아이템. 소부장 아이템을 IT로 융합시킬 수 있는 아이템은 본교 안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역을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제조 혁신 분야는 안산 본교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경기 북부에 있는 파주 청창사는 군 장병 창업 지원 특화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지원을 하면 파주 경기 북부로 가면 지역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휴전선에 있는 창업자는 당연히 경기 북부로 넣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울산에도 군부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부산에도 김해에도 뭐 영암에도 순천에도 군부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군부대에 입소한 어, 거기 군부대에 입소한 사업자 대표들 또는 예비 창업자들은 경기 북부
파주 청창사로 지원하실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운영되는 청창사가 있는데 서울 청창사는 ICT 분야, 네, IT 분야,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 수출, 그다음에 외부에서 투자 받을 수 있는 기업. 이것만 서울 청창사로 넣어라 이 소리예요. IT 기업이거나 수출 아이템이거나 투자 기업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만 서울 청창사로 넣어라. 그럼 이 특성화에 아무도 해당이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지역 특화로 가야 됩니다. 지역 특화로. 그래서 지역 특화로 가면 지역별 주력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선발을 하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여기 당구장 표시하고 대전 청창사가 있잖아요. 대전 청창사는 오늘 발표한 청창사 공고의 예외예요. 예외. 별도. 대전 청창사는 운영사가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고 민간 기관이 입교생을 직접 선발하는 민간 주도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운영사를 선정하겠다. 2월 초에 별도 모집 공고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청창사와는 별도의 TO를 운영하겠다. 이 소리. 그런데 이 대전 청창사는 비수도권 기업만 된다. 서울, 경기, 인천은 안 되고 그 외 지역에 있는 기업만 대전 청창사로 넣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해요? 서울, 경기는? 서울 청창사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서울 청창사 또는 대전 청창사로 넣어야 된다. 요점은 이겁니다. 정리하면. 자, 그다음 모집 인원 볼게요. 모집 인원은 총 875명이에요. 그리고 대전은 추후 별도 모집 공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875명에다가 40명이 TO가 올라가죠. 네, 그러면 915명이 되겠네요. 총. 이번 청창사랑 대전 청창사까지 합쳐서 총 915명의 TO가 나와서 작년이랑 비슷합니다. 자, 모집 인원 기준이 있어요.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에요.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 안산, 경기 북부 파주는 특성화 운영 분야에 속하면 소재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권역에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부장 ICT 융합, 그다음에 제조혁신 분야 이런 거에 속하면 지역을 따지지 않고 안산 본교나 파주 청창사에 넣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나는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돼. 그래서 파주 청창사에도 넣고 서울 청창사에도 넣고 대전 청창사에도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넣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만. 여러 군데 해당돼도 하나만 넣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청창사. 그다음에 최종 선정자, 입교자는 청창사 내에 마련된 창업 공간에 입소하거나 준입소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과 코칭을 받아야 되는데요. 교육과 코칭을 안 받으면 중도 탈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사항이고 입소는 아예 사업자 등록증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업장 주소를. 그래서 청창사에서 준 공간에다가 사무실 내고 그쪽에 직원들 4명, 최대 4명까지 불러서 앉히고 그쪽에서 창업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입소라고 하고 준입소는 나는 이미 서울에 사업장이 있어. 그런데 청창사에 됐어요. 그러면 출퇴근해야 돼. 청창사에 출퇴근하는데 주 1회. 최소 주 1회 이상 출퇴근해서 교육을 이수하셔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소하는 게 우대예요. 입소가 우선 우대 사항이고 개별 창업 공간에 입주해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 포함해서 최대 4석까지 4좌석까지 제공하겠다. 준 입소는 주 1회 이상 출근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지원 기간은 1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공고가 나왔으니까 아마 올해 연말까지 될 것 같네요. 신청 권역 및 모집 규모. 그래서 지역별 모집 인원은 일부 조정 가능. 유도리있게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 규정이 없어가지고 경기도는 15대 1, 20대 1 충청사가. 그다음에 강원도는 3대 1. 그다음에 충청북도는 2대 1인가? 2대 1. 뭐 이랬어요. 경쟁률이.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심한 지역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TO를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경쟁률 별 TO를 뺏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뺏어갈 수 있다. 일부 조정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뺏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경쟁률이 낮아도 TO를 뺏어가면 그 TO가 축소됨에 따라서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고 이게 기존 응시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어쨌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공고에다가. 그래서 한 곳만 지원 가능하다. 그다음에 대전 청창사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자, 특성화. 아까 특성화랑 지역 특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특성화 먼저 보고 그다음에 지역 특화를 나중에 살펴볼게요. 특성화는 본교 안산, 그다음에 파주 청창사, 서울 청창사 세 군데로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뽑는 인원이 얼마인가요, 이게? 390명? 200, 200, 200, 290명. 290명이죠. 이게 290명이에요. 290명이 특성화로 뽑습니다. 그런데 본교에서 130명을 뽑는데 특성화 분야에 80%의 할당을 주겠대요. 그다음에 특성화가 아니면 20%만 뽑겠답니다. 네, 이거 특성화 하란 소리예요. 그죠? 특성화 안 하면 피 터지는 경쟁률을 감수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습니다. 전국에. 그런데 특성화 이외로 가면 권역별로 신청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안산이기 때문에 안산이 들어가 있는 권역은 수도권하고 강원도는 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북부 35명. 그러니까 군대 간 군인들을 위한 전형으로 35명을 따로 빼는 거예요. 군 복무 중 또는 전역 직후 군 복무 중에 창업하거나 전역 직후에 창업한 기업이 특성화 분야에. 자, 그러면 서류 심사 결과 발표일까지 전역 가능한 현역 장병 또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전역한 창업자를 50% 모집 인원의 50% 내외로 뽑겠다 이 소리. 그러니까 군대 가서 창업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전역 가능한 서류 심사 결과 발표일까지 전역 가능한 현역 장병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조건이 또 붙어 있어요. 그리고 1년 이내에 전역한 창업자.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 1년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작년에 전역하면은 거의 해당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특성화 분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군대 갔다 온 주변의 조카, 친척
동생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거 하라고. 이건 제한이 없어요. 전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특성화 분야 이외의 분야는 권역별 신청이고, 그래서 수도권 및 강원만 돼요. 타주니까 당연히 수도권하고 강원만 됩니다. 권역이라 같은 권역이라. 서울청정사 125명을 뽑는데 80%를 ICT 분야의 글로벌 진출, IT 업종으로 수출하거나 IT 업종으로 투자받을 수 있는 기업을 80% 할당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수출 안 할 거면 하지 마, 이 소리. 무조건 수출하겠다고 해야 돼요. 사업계획서상에. 수출하겠다. 할 계획이 없어도 하겠다고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특성화를 받고요. 그 다음에 지역 특화를. 지역 주력 산업을 우선 선발하겠다. 지역 주력 산업이 뭐냐, 그러면 일단 참고 8을 볼게요. 뒤에 가서. 이게 지역 주력 산업이다. 이거예요. 네, 지역 주력 산업. 네, 지역 주력 산업. 그래서 본교 안산은 소부장 분야의 ICT 융합 또는 제조 분야를 뽑겠다. 그죠? 구리는 바이오메디컬, K컬처, IT 융봉합 아이템을 우대하겠다. 서울은 ICT 분야인데 글로벌 진출 융합 사이트, 그러니까 수출이 가능한 아이템이어야 되겠다. 대전은 ICT 신산업 분야에 투자 유망한 기업들만 받겠다. 그죠? 그다음에 경기 북부는 군 복무 중 또는 전역 직후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 우대를 주겠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K컬처, 컨텐츠, 영상, 미디어, 도서, 그러니까 한류, K컬처가 결국 한류잖아요. 한류 쪽에 관련된 컨텐츠를 우대하겠다. 이 소리. 그다음에 인천은 바이오, 의료, 스마트 물류, 제조, ICT 융복합일 경우에 우대하겠다. 강원도는 천연물 바이오 소재, ICT 융합 헬스면 우대하겠다. 세종시는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그린 융합 부품 소재면 우대하겠다. 충남은 스마트 휴먼 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면 우대하겠다. 충북은 바이오 헬스, 지능형 IT 부품이면 우대하겠다. 광주광역시 디지털 생체 의료, 지능형 가전, 광융합이면 우대하겠다. 전남은 바이오 헬스케어, 첨단 운송기기 부품, 그린 에너지면 우대하겠다. 전북은 스마트 농생명 식품, 미래 지능형 기계면 우대하겠다. 대구는 디지털 의료 헬스케어, 수송기기, 기계 소재 부품,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이면 우대하겠다. 그다음에 경북은 라이프케어 뷰티, 지능형 디지털 기기, 첨단 신소재 부품 가공이면 우대하겠다. 부산은 라이프케어, 첨단 융합 기계 부품, 지능 정보 서비스면 우대하겠다. 울산은 스마트 조선, 미래화학 신소재면 우대하겠다. 경남은 항노화 메디컬 스마트 기계, 나노 융합 스마트 부품, 제주도는 청정 바이오 스마트 건강. 이면 이런 것들을 우대하겠다는 소리예요.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보다 많았죠. 여기보다 많았죠. 여기보다 많았죠. 예. 그래서 지역 주력 산업을 우선 선발하겠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이걸 우선 선발하겠다. 그래서 수도권 및 강원은 35명, 40명, 30명 밖에 안 돼요. 네. 왜 이렇게 적을까요? 여기 보세요. 영남권 45, 55, 45, 30, 40. 꽤 많이 뽑죠. 호남권 55, 40, 40, 20. 제주도 빼고 꽤 많이 뽑죠.
충청권 25, 55, 30. 꽤 많이 뽑죠. 근데 수도권은 왜 이거밖에 안 뽑을까요? 이거 아시는 채팅창에 써줘 보세요. 왜 수도권은 요거밖에 안 뽑을까요? 아시는 분? 아, 없나요? 이거 어렵나? 요 위에 있죠. 해적으로 이동 가능이 아니고요. 수도권은 이미 이쪽에서 290명을 TO를 받았어요. 그죠? 이 TO 플러스 이건 거예요. 수도권은. TO가. 이해되시죠? 네.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있잖아요. 서울 경기에 2,500만 명이 있잖아요. 2,000몇 명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절반이 수도권에 있어요. 그럼 TO도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밖에 안 되지? 네. 이게 아니고 이쪽에 이미 290명이 할당돼 있어요. 그리고 요게 한 100명 되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390명 할당된 거예요. 전체 전체가 800 아까 90명, 87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390명이 수도권에 할당이 됐어요. 자, 신청 기간은 보시면 2월 4일 금요일 14시까지입니다. 맨날 17시 아니면 18시였거든요. 5시 아니면 6시가 마감이었는데 요번에는 2시까지 마감. 오후 2시까지. 왜 그럴까요? 네, 5시 되면 난리가 나거든요. 전산이 막 폭주하고 다운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6시 퇴근해야 되니까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시로 마감 시간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전산 트러블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 2월 4일 날이 마감이에요. 2월 4일 날이 접수 마감이면 심사해가지고 발표가 2주 있다는 거예요. 2월 17일 날. 2월 17일 날 서류 심사 발표가 나요. 그로부터 서류 심사가 발표가 나면 그 서류 심사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AI 영상 인터뷰를 하고 심층 심사를 하고요. 심층 심사는 이제 인터뷰예요. 인터뷰가 요거 이후로 약 20일에서 한 달 사이에 있죠. 네. 여기서 여기는 2주. 요거 끝나고 심층 심사로 갈 때는 약 20일에서 한 달. 그래서 결과 발표가 3월 3일. 네, 발표 아니, 제가 하사표를 헷갈렸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발표 심사가 2월 20일, 발표 심사 결과 발표가 3월 3일. 발표 심사 결과 발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 심사를 3월 10일에서 16일 또 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데는 2주. 여기서 여기 가는 데는 5일, 5일에서 15일 정도. 여기가 이제 발표 심사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 당황하겠죠. 5일밖에 없어요. 서류 심사 발표 나고 발표 심사 시작하는 게 텀이 5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다음에 결과 발표가 3월 3일. 심층 심사, 그다음에 최종 결과 발표가 3월 17일. 그래서 3월 25일 날 입교. 네, 입교됩니다. 자, 여기에 또 중요한 공지가 있는데요. 자격 검토. 그러니까 청년 창업자냐, 그리고 창업이 맞냐. 혹시 창업 3년 이내 아닌데 넘었는데 속이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 검토는 상시 진행하고 중진공에서 입교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입교 취소하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서 말한 이 영상 인터뷰. 이 영상 인터뷰는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월 18일에서 2월 23일 17시까지 AI 영상 인터뷰를 해야 돼요. 작년에도 했고요. 작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가점사항이었는데 올해는 의무사항이 됐네요. 그래서
이 영상 인터뷰 한 거를 AI 영상 인터뷰를 한 거를 토대로 심층 심사에 반영하겠다 이거. 여기 심층 심사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발표 심사 및 심층 심사를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거는 별도로 안내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겠다. 네, 접수는 온라인에서 접수한다. 이 소리고요. 이제 서류가 3개예요. 서류가 3개인데 2022년 창업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신청서 일부. 네, 일부. 이게 부침 1. 부침 1 양식을 작성해서 사업계획서요.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일단 온라인으로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동의서 올려야 돼요. 동의서는 뭐 얼마 시간 안 걸리죠. 여기서 시간 많이 잡아먹죠. 그다음에 증빙자료. 증빙자료를 부침 2에 있는데 이 증빙자료에서 이게 가점 사항이잖아요. 가점 사항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업계획서 내용이면 누가 증빙자료를 더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 창업기업을 확인하는 절차를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서 이거 발급해서 첨부하라 이런 오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냥 표 주고 여기 보시면 작년에 이 표 줬어요. 작년에도 이 표 주고 여기서 창업에 해당하면 지원해. 그리고 그냥 나중에 검증했는데 올해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첨부 서류로 첨부해야 된다는 소리. 창업기업 확인서를. 이게 달라졌죠, 작년이랑.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요, 발급하는데 열흘 이상 걸려요. 왜냐하면 이 신청한 사람의 과거 사업자 이력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주업종이 뭐였는지, 그리고 요번에 신규 창업한 업종이 뭐였는지를 봐서 창업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수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일 걸려요. 10일. 그래서 이거 사업계획서 작성해놓고 나중에 해야지 이러면 큰일 나시고요. 지금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지금 미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발급하는데 열흘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서류를 넣지 못하면 나머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유도리를 주긴 했어요. 하지만 이거를 내시는 게 가장 깔끔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법인이면 주주명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들어가야 되고요. 예비창업자는 당연히 없겠죠. 네. 그래서 요 기타 서류는 서류 심사 1차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만 제출해라 이런 사항이 있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제출 서류 및 증빙 서류 누락할 시에는 그냥 바로 제외해요. 바로 제외. 뭐 서류 보완해 주세요. 며칠까지 보완해 주세요. 이거 없어요. 그냥 바로 탈락. 네. 너무 많으니까 이런 유도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탈락. 마감 시간 이후 등록한 정보는 변경 불가. 그래서 2월 4일 마감 이후에 변경된 거는 인정 안 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신청 자격은요. 역시 1월 13일 기준이에요. 1월 13일 기준으로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그러면 참고 3과 참고 4를 봐서 여기에 내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참고 3 볼게요. 신청 제외 대상. 첫 번째,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람 또는 기업. 둘 중에 하나만 체납돼도 안 됩니다. 대표자와
기업 모두 국세,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또는 그와 관련인 금융질서분란, 하위 법정관리, 기업회생, 청산 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는 신청 제외인데, 단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인의 개인 회생 제도에서 변제 계획 인가를 받거나 하산 면책 선고자 회생 인가를 받은 기업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연체자는 일단 안 돼요. 안 되는데 연체자 중에 개인 워크아웃 또는 개인 신용 회복 또는 파산 해가지고 그 회생 인가를 받은 회사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까다롭죠. 여기 해당하시는 대표님들은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관에 문의하세요.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및 기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그러니까 성창사를 통해서 이미 받은 사람 또는 예창폐획을 통해서 이미 받은 사람. 그래서 지금 사업을 수행 중인 사람은 안 되는 거고요. 단 예창폐획 협약 종료, 수행 완료. 작년에 해서 예창폐획 이미 끝냈어요. 그래서 그 협약 종료가 됐거나 협약 종료 예정일이 5월 4일 이내인 경우, 5월 4일 이전에 협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협약이 종료되어 있으면 작년에 예창팩을 받았던 사람도 올해 지원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청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면 정말 유리하죠. 예창팩도 할 수 있고 창창사도 할 수 있고 뭐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타 중앙부처의 창업 지원파 사업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수행 중인 자. 이것도 역시 5월 4일 이전에 협약 종료면 가능해요. 그다음에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원 제외 대상 업종 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 있는 자는 안 되고 현재 휴업 중이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어쩌고 네, 있어요. 그다음에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안 되는 업종은 유흥업, 무도 유흥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유흥주점업은 이제 단란주점, 그죠? 단란주점, 그다음에 노래방은 되고요. 노래방은 되고 단란주점이랑 룸살롱 뭐 이런 데 되겠죠. 그다음에 무도 유흥주점업은 클럽, 그다음에 뭐 옛날 표현으로 하면 뭐 나이트 뭐 이런 그런 데가 이제 대상 업종 제외 업종이에요. 그다음에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래서 이제 도박 관련된 업종 및 운영업 안 되고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올라갈게요 위로. 신청 자격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대표자 만 39세 이제 기준이 나왔는데요. 일단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대표자잖아요. 그럼 창업 후 3년 이내가 언제냐 정확히 2019년 1월 13일 포함해서 그날 이후 창업한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근데 2019년 1월 13일 이전 정확히 말하면 1월 12일 이전에 창업한 회사는 안 돼.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년 기준은 39세 기준은 82년 1월 14일 이후 출생자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는 최종 합격이 되면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39세 이하의 청년, 그다음에 3년 이내의 업력 또는 예비 창업. 이게 그다음에 이 업력 판단 기준은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개업 연월일 기준이고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회사 성립 연월일 되겠어요. 다릅니다. 법인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을 안 봐요. 왜냐하면 법인 기업은 하나의 인격체기 법인격이잖아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회사 성립 연월일을 보는 거예요. 즉 출생 신고를 보는 거예요. 법인 등기상의 회사 성립 연월일.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일. 이걸 보는 거예요. 기준이. 업력 초과 기업이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현재 법인이 있어요. 다른 법인이 있는데 3년이 넘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새로 접수를 하려고 해요. 이거를 창업 아이템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거는 참고 일 기준에 따라 하겠다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과거에 폐업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폐업해서 지금 사업자가 없다고 다 예비 창업자가 아니라 참고 일 기준에 맞춰서 창업해야 된다 이거. 이건 엄청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창업 일 기준표, 요 기준표. 자, 볼게요. 상속 증여를 통해서, 즉 받은 부모님으로부터 사업체를 받은 이력이 있다. 네. 그런데 요번에 개인 사업자로 넣을 거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또는 증여받은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개인 사업자로 지원할 거다. 그러면 그 상속 증여받은 사업과 동종 업종이면 창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종 변경이면 창업으로 인정해요. 부모님한테 회사를 받은 게 서비스업인데 내가 그 회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 사업자로 제조업을 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종 변경이죠.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업체를 제조업으로 변경하겠다. 그러면 창업을 인정해주겠다. 이종 변경. 그다음에 내가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이번에 신청할 건데 상속 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이면 불인정. 근데 동종이지만 신규 법인이면 창업. 네. 법인이면 동종이라도 신규 법인을 창업하면은 창업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인을 이종 변경하겠다. 그러면 창업으로 인정해 주겠다. 네. 이게 중요하죠. 저희 단톡방에 해당하시는 대표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이력이 없으면 사업자 신설하면 창업이에요. 당연하죠. 예비 창업자는 예비 창업자가 아니라 창업 이력이 아예 없어요. 생짜. 완전히 생짜. 과거에 사업자가 있다가 폐업해도 예비 창업자잖아요. 근데 창업 이력이 아예 없는 생짜. 이런 사람들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 신설하면 당연히 창업이죠. 그다음에 창업 이력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창업 이력이 있는데 내가 개인 기업으로 넣으려고 그래요. 또는 법인 기업으로 넣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따라 달라요. 자, 기존의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면 내가 새로운 개인 사업자를 내더라도 불인정. 근데 기존 사업자를 폐업했어요.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이종 창업이면 창업이에요. 그런데 동종 창업이면 불인정. 그죠? 그런데 동종 창업일지라도
폐업 후 3년 초과했거나 부도 파산 후 2년 초과면 인정, 창업.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지금 보시면서 다 따져보세요. 그다음에 개인 기업으로 넣을 건 창업 이력이 있고 요번에 개인 사업자로 넣을 건데 기존의 법인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으면 창업. 기존의 법인 사업자를 폐업해도 창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법인 기업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개인 사업자를 기존의 개인 사업자를 법인 기업으로 요번에 낼 건데 내가 개인 사업자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종 창업이면 창업이에요. 동종 창업이면 동일인이면 안 되고 동일인이 아니면 돼요. 내가 주주로 들어가서 주주로는 있지만 다른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자를 폐업했어요. 기존 사업자를 폐업했을 때 법인 전환이면 창업이에요.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전환 신고를 받으면 창업이에요. 단 기존 폐업한 개인 사업자가 7년 이내여야 돼요. 그다음에 이종 창업이면 뭐 당연히 창업이죠. 동종 창업이면 안 되고 폐업 후 3년 초과 또는 부도 파산 후 3년 초과, 2년 초과 해야 창업인 겁니다. 그다음에 기존 법인 사업자를 유지하고 또 하나의 법인을 낸 거죠. 기존 법인 사업자를 유지하고 또 하나의 법인을 내면 자회사면 안 된다. 하지만 자회사가 해당되지 않으면 창업으로 인정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기존 법인 기업인데 기존 법인 사업자를 폐업했어. 그러면 창업으로 인정. 무조건 인정. 기존 법인의 형태 변경. 그래서 이종 형태로 변경해야 창업. 이렇게 됩니다.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각자 해당하는 유형만 찾으시면 돼요. 남의 유형은 신경 쓸 거 없고 여러분에 해당하는 유형만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이종 업종의 판단 기준. 이종 업종의 판단 기준은 표준산업분류코드의 5번째 자리가 바뀌면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완화된 거잖아요. 원래 네 번째 자리, 5번째 자리가 달라야 인정해주겠다였는데 작년부터 5째 자리만 바뀌어도 한 급만 바뀌어도 이종 업종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종 업종. 그다음에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이 총매출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업종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50%를 초과해야 새로운 업종으로 봐주겠다 이 소리. 그게 이제 이런 경우죠. 이종 변경 경우. 이종 변경 경우. 이거는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업종 추가한 거잖아요. 업종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템의 매출이 50%를 넘어야 인정해 주겠다. 그다음에 동일인이란 동일인의 기준. 동일인이란 개인 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네. 그래서 그 법인의 의결권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네, 이르면 동일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법인을 창업해도. 그다음에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한 최대 주주인 경우. 최대 주주이거나 30% 이상을 소유하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친족 관계를 통틀어서 이게 속하면은 동일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창업으로 인정 안 해주고. 자, 자회사란 여기 이제 동일인 기준이 있었고요.
자회사기 좀 볼게요. 자회사는 지분 30% 이상 얘기하는데요. 발행 주식 총수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는 거를 이제 자회사 개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그다음에 경과 조치. 그 2020년 10월 8일 날 규정이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 규정에 의하면 창업자가 아닌데 이후에 의하면 창업자인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전 20년 1월 8일 이전에는 창업자가 아니었어요. 이후엔 창업자인데. 근데 사업자 등록을 그 이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정해 줄게. 창업자로 해줄게. 승계를 준 거죠. 법이 바뀌었는데 일종의 소급 적용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네, 법인기업 대표자인 경우에는 실경영주이고 최대 주주여야 된다. 그다음에 그 창업 프로그램하고 코칭 불참하면 협약 해지될 수 있다.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제출 완료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원 한도는 최대 1억. 그래서 1차로 한 번 주고 나머지 2차를 주는데요. 1차는 동등하게 일부 지급하고 2차는 중간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시사하죠. 네. 사용 용도는 요런 용도로 써야 된다. 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금액에서 부가세랑 관세는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총사업비 구성 볼게요. 총사업비를 100으로 한다면 정부 지원금은 70이어야 되고 입교자 부담금, 본인 부담금은 30%인데 30% 중에 10%는 현금, 나머지 20%는 현물, 이 소리예요. 현금은 그야말로 현찰을 입금해야 되는 거고요. 현물은 직원들의 급여나 대표자 본인의 급여로 인건비로 깔 수 있는 거. 이걸 현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빨간 글씨는 제가 추가한 글씨고요. 요 까만 글씨가 원래 양식지에 써 있던 금액인데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실까 봐 빨간 글씨를 넣었어요. 총사업비 구성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에 의하면 정부 지원금은 최대 1억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정부에서 만든 사업계획서 예시에 여길 7천만 원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헷갈리죠? 사람들이. 아니 최대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7천만 원만 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쳤어요. 예, 그래서 정부 지원금 이게 1억이고요. 이게 1억이니까 이게 70%잖아요. 그럼 1억 나누기 0.7 하면 1억 4,285만 원이 총사업비예요. 이 총사업비의 10% 1,428만 원이 현찰로 통장에 넣어야 됩니다. 내가 1,428만 원을 현찰로 통장에 넣으면 정부에서 1억을 쏴주는 거예요. 이게 청창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2,857만 원은 급여로 상계하겠다. 이걸 계상한다 그러면 급여로 현물 계상한다. 그래서 총 1억 원 이내. 그래서 사업계획서 절대 이렇게 1억에 7천만 원, 여기 1,000만 원, 여기 2천만 원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제가 빨간 글씨 써준 대로 쓰세요. 그래야 나중에 삭감될지언정 처음부터 삭감된 예산을 쓰는 게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심사 과정에서 삭감될지라도 최대 예산을 쓰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돈을 주고, 네, 정부 지원금 최대 1억을 주고, 두 번째로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교육과 코칭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을 할 것이고, 마케팅 지원을 할 것이고, 수출도 지원을 할 것이다. 이게 청창사의 혜택이에요. 그리고 후속 연계 및 정책 사업 연계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 5년 동안. 그래서 창업 후 5년 동안, 하지만 총 창업 7년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졸업 후 5년 동안 연계 지원하겠다. 하지만 창업 7년 넘으면 안 해줄 거야. 이 소리예요. 졸업 후 5년 동안 연계 지원을 하는데 어떤 걸 연계 지원하냐면 정책 자금, 수출 지원, 뭐 홍보 마케팅 이런 거 해준다고 합니다. 정책 자금은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게 우대권을 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대권. 청년 전용 자금이 빨리 마르는 이유가 이 청창사 출신들이 다 우선적으로 받아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청창사 출신들이 다 받아가고 남은 걸 피튀기게 경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걸 받으시라고요. 우선권으로.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요런 정책 자금에 이제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에 수출, 그다음에 온라인 해외 수출 이쪽에 도움을 주겠다. 그다음에 선정 및 지원 절차는 서류 심사 1단계. 그래서 서류 심사 1단계고요. 표절 검사 프로그램 작동하겠다. 이게 올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그 청창사를 컨설팅하는 사람들 중에 저같이 이제 컨설팅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회사가 과거 청창사 합격 사업서를 모아다가 복사 붙여쓰기를 한 거예요. 복붙을. 뭐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청창사 합격서들을 쫙 가져다가 올해 신규 아이템에다가 복붙을 한 거죠. 그리고 조금 글자 몇 개 수정해가지고 넣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과거에 심사 통과한 거니까. 올해도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됐어요. 이거를 사실 똑같은 아이템, 과거에 했던 아이템을 똑같이 넣어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검증 시스템이 없었고. 그래서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합격률로 합격시킨 회사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게 컴퓨터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인지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사람이 다 수작업으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리겠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합격한 후라도 적발되면 탈락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서포팅했던 컨설팅 회사들은 아마 작년처럼 그렇게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지 못할 거예요. 저한테도 이런 유혹 조건이 있었지만 이게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 안 했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알려줬어요, 저한테. 과거 총창사 그냥 베껴. 그거 안 했어요. 안 해도 합격시키니까 저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 가점 사항은 최대 3점이라고 하네요. 최대 3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참고 6 자료 볼게요. 일단 요거 한번 보고 참고 자료 사항 가점 사항 한번 볼게요. 그 가점 사항. 네, 가점 사항입니다. 자, 특허 실용 신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0.5점. 네, 0.5점의 가점을 주겠대요. 근데 출원 중인 거는 제외한대. 네, 이거 아시죠? 왜 그런지? 제 특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죠? 이게 이제 남발을 하니까 출원 중인 거는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특허권, 그러니까 등록 특허만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가점 0.5점. 여성 가점 0.5점.
그냥 여자인 거 자체로 0.5점이에요. 가점이. 그리고 특허, 등록 특허 있으면 0.5점. 그다음에 장애인 0.5점. 그다음에 정부 주관한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수상 한 건당 0.5점.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 1점. 소셜벤처 청년 인턴은 0.5점.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현재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뭐 여성 대표님은 되시겠지만 남성 대표님은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 근로자 미래성과 공유제 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톡 옵션을 도입하시거나 이익 공유 협약을 하세요. 법인이시면 스톡 옵션을 적용해서 정관 등기부등본 변경하시고 이익 공유 협약을 아니면 개인 사업자시면 또는 스톡 옵션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법인일지라도 직원들과 이익 공유 협약을 하셔서 증빙 서류를 내시면 가점 1점을 받아요. 예, 특허보다 높은 가점이. 이거 안 받으시면 진짜 바보예요. 그죠? 그다음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또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또는 내일 채용 공제.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셋 중에 하나 가입하시면 1점. 이거 왜 안 하십니까? 하셔야죠. 예. 이거 하시면 2점, 일단 2점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1점, 커트라인 1점에 약 100개 기업이 걸려있어요. 매년 보면. 100 몇십 개 기업이 걸려있어요. 커트라인. 여기서 가점 1.2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투자 합격이면 투자 실적 보이고 있으면 1점.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 제일 만만한 게 요거예요. 7번, 8번. 이건 서류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하고 가점 3점을 챙기셔야 된다. 그래서 서류 심사는 60점 이상 평점에서 위에서 60점 이상인 사람들 중에 위에서부터 자르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선발 목표의 1.5배수에서 2배수를 일단 서류 심사로 뽑겠다. 나머지는 어떻게 고를까요? 네, 발표 평가로 고르겠죠. 그러면 이제 서류 심사가 면제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성공 기업. 이게 뭐냐면 R&D거든요, R&D. 작년에 R&D를 해서 성공한 기업. 네, 성공한 기업이면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에 추천서 안 써주겠어요? 당연히 써주겠죠. 그 작년에 R&D 성공한 기업은 서류 심사 면제 대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R&D 사업 객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네, 서류 심사 면제.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수행 완료자 중에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 근데 이거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허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올해 새로 생긴 전역하거나 전역 예정인 청년 장병 중에 국방부 장관 추천자는 서류 심사 면제를 해준답니다. 이건 올해 처음 생긴 거라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거 대박 아닌가요? 작년에 전역했거나 작년에 군대 나왔거나 올해 청년 전역 예정인 경우에 국방부 장관 추천서만 받아오면 서류 심사 면제시켜준대요.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의 편법? 올해의 편법? 올해의 편법 베스트 원. 이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천서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돼요. 요거 지금 서두르시면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면제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혜택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AI 영상 인터뷰는 취지가 청년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 및 사업화 역량 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심사 자료에 참고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서류 합격자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응시 코드와 접속 링크를 보내주겠다. 발표 심사. 발표 심사는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이걸 다 골고루 보겠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발표해야 돼. 그러면 서류 심사랑 발표 심사의 차이가 뭐냐면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이 서류 심사에서 안 보겠냐고요. 당연히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발표하는 대표님이 이거를 위주로 발표를 하셔야 돼요. 엉뚱한 자료를 발표하시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발표하세요. 저희 회사는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러이러하게 구매를 확정 지어놨고 이미 구매 요청서를 받아놓은 상태라 실현 가능성이 아주 당연히 있죠. 할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성장 가능성. 이거는 정부에서 미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계획을 위한 마일스톤이 즉 중간 기착지, 중간 목표 지점이 중간 목표가 정확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면 이거는 되는 거예요. 발표 심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층 심사. 여기 이제 발표 심사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인원을 1.2배수까지 뽑는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심층 심사에서 나머지 소수를 걸러내는 신청 동기, 사업화 역량을 통해서 인터뷰 평가를 하겠는데 이 인터뷰 평가의 근거는 이 위에서 말했던 인공지능 지나갔나? AI 영상 인터뷰. 이거를 토대로 이쪽에 심층 심사를 진행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소 중소기업에게 우대점을 준다. 그게 여기 있거든요. 별도 반영이라고. 이건 작년에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자동 점수 반영이 증빙 서류 내지 않고 그냥 각 부처 간 전산을 연결시켜서 이 가점을 찾아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보세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전산상으로 4대 보험 인원이 증가했으면 되는 것이고 근로 여건을 개선. 이거는 제가 고용지원금 강의할 때 나왔던 그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 근로 여건을 개선했다. 시차 출퇴근제, 워라밸, 탄력근로제 이런 거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좀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청청사 사업계획서 쓰면서 이거 해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 이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층 심사에서도 또 가점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가 항목은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사업비 집행 계획의 타당성. 네. 그다음에 심층 심사 시에 입교 신청자의 전 직장 이력 등 기재사항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이력서에다가 대표자 이력을 쓰는 게 있는데 그거 사실 거기다 아무거나 써도 그거 조회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물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업자의 전 경력에 대표자의 경력에다가 뭐 IT 개발자 경력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럼 과거 IT 회사의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까지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고요. 근데 올해는 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를 통해서
전 부처가 전산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가 과거에 4대 보험으로 직장 가입자로 이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랑 대조해 볼 가능성이 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비도 준비해 놓으셔야 돼서 내가 경력이 없다고 해서 어, 그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을 넣으면 나중에 탄론할 수 있다. 올해 또 바뀐 점이에요. 네, 현장 심사는 현장 심사 나올 수 있다 소리고요. 그 결과 발표는 10% 내외 예비 합격자를 선정하겠다 이 소리예요. 10% 내외의 예비 합격자를 선정하겠다. 왜 그럴까요? 네. 협약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어떻게 포기하냐면 그 통장에다가 1,400만 원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없어서 협약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바보 같은 게 청창사 합격증 가지고 가서 중진공이나 기보 또는 소진공 가면 그거 1,400만 원 대출 안 해주겠습니까? 정책자금? 해주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몰라서 협약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제 강의 한 번만 들었으면 이건 무조건 되는 건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매년 보면. 그 협약금 입금을 못해서 탈락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같이 제 강의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아 그게 말이나 돼? 1,400만 원이 없어서 포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협약 체결. 그래서 최종 통보일 어, 발표 확정부터 15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을 내야 되고 중진공과 협약 체결을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일 이내에 이 현금 부담금을 못 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합격 통보 받잖아요. 1,400만 원 합격 그날 기보나 어디 갑니다. 그리고 이거 15일 이내에 현금이 들어와야 된다고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막 담당자 지지고 볶고 들부들 볶으면 그거 안 나오겠냐고요. 15일 이내에.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협약 체결 불가 케이스가 있는데요. 여기 부담금 납부를 못했거나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연하죠. 그다음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연하죠.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당연하죠. 검토 결과 신청 제외 대상인 경우 나중에 우리 요즘 저희끼리 하는 말로 뽀록 난 경우 당연히 안 되죠.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로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 네. 이런 건 뭐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협약을 해약하고 이미 됐는데 협약비도 받았는데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 집행 중지, 회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용도 외 사유, 그다음에 허위, 가라 서류, 그다음에 그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 미제출, 아니면 사업 수행 중도 포기, 부도 폐업 법정 관리, 그다음에 사업 중단 또는 그 청창사에서 퇴학되는 경우, 그다음에 사기, 허위 계약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게 이제 부정한 방법이라는 게 이제 사업계획서 대필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 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네, 지분이 넘어간 경우, 뭐 이런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른 용도의 사업 비용 하면은 사업비가 이제 환수되는 건 물론이고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 문구예요. 그다음에 타인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 대필하는 경우 이것도 사기 업무 방해증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근데 대필자와 창업자가 다 처벌받는다. 그 소리고요. 동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에 뭐 다 환수되는데 최대 5배까지 환수할 수도 있다. 예. 그전에는 그냥 준 돈만 가져왔어요. 근데
고용지원금 부정 사례가 많아지면서 고용지원금이 5배 환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창사도 5배 수준의 제재 부과금이 가해질 수 있다고 일단 써놨네요. 실제로 5배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개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최종 선정은 하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창사, 예창팩, 뭐 아니면 다른 부서의 무슨 사업화 지원 사업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는데 선정되면서 수행하는 거는 딱 하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협약 타 부처 또는 예창팩 이런 사람들 현재 수행 중이면 안 되지만 5월 4일 이전에 협약이 끝나면 가능하다. 5월 4일 이전에 끝나면 가능하다. 그다음에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그러니까 신창사나 생협창 있죠. 2천만 원 주는 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받은 사람은 정부 지원금에서 그거 빼고 주겠다. 이거 올해 새로 생겼어요. 진짜 졸라 치사하죠.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그거 차감하고 주겠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자고요. 네. 좋은 뜻으로. 작년에 신창사 당첨된 대표님들 몇 분 계시고 그 대표님들이 올해도 청창사 지원하실 텐데 작년에 2천만 원 지원 받으셨거든요. 올해 못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2천만 원 차감하고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아, 진짜. 그다음에 본교랑 안산은 전국에서 신청 가능하잖아요. 근데 숙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 소리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문의처 있고요. 문의처는 꼭 이쪽에 직통전화번호로 거세요. 괜히 1357 이런 데 거셔가지고 ARS 뭐 1시간 기다리지 마시고 직통전화번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창업 여부 표 다 봤죠. 다 훑어봤습니다. 공문 훑어보는데 1시간 걸렸네요. 그래서 이거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해서 다시 업로드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요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작성 실습 이 분석 오늘 이 강의안이 어디까지 진행된 거냐면 이거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가점도 챙겼고요. 그다음에 우선 선발 분야 이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현물계상 인건비 지원안도 이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청창사 업무 플로우 이거 다 공문으로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까지 진행됐고 총사업비 구성 요소 이것도 제가 사업계획서 쓰는 거 이거 1억 7천만 원 쓰지 말고 1억 4천만 원 1억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해서 아이템 선정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는 기결승전으로 쓰는 게 좋다. 기승전결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보조 설명을 나중에 붙여라. 쉽고 간결하게 써라.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하여간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재밌어야 돼. 그러면 합격해요. 네, 저도 해봐서 알고 당최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거나 완전히 황당해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대의 명분 파급 효과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다음 주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이렇게 보고 이걸 다음 주에 하고요. 여기 작성 샘플 이것도 있거든요. 작년에 가이드라인 드린 거. 뭐 양식은 작년 양식인데 올해 양식이랑 별 차이 없어서 작년 양식 그냥 활용할 건데 보시면요. 예, 여기다가 이 빈 사업계획서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다 표시할 거를 가이드 해놨어요. 가이드라인을 해놨어요. 여기 작성하셔라. 여기 이렇게 작성하셔라.
여기 꼭 4차 산업혁명 아이템 쓰셔라. 여기 꼭 이렇게 쓰셔라. 제가 가이드라인 드려놨거든요. 요것도 이제 드립니다. 요거는 요 파일은 그러니까 오늘 강의안하고 요 파일은 지금 단톡방에다가 후기 올려주시면 아니면 블로그에 올려주시면 더 좋고 후기 올려주시면 바로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작성하시는 데 도움 되라고. 이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 할 거고 가이드라인 보시고 작성하시고 다음 주에 강의 들으시면 아마 확고하게 청창사 또는 예비창업 패키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창업 초기 패키지 뭐 이런 창업 지원 사업들 다 작성하시는 요령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후기 올려주시면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머지 강의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단톡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단톡방에 질문 좀 올려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일단 실제로 작성해 보셔야지 알겠죠. 예, 오늘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추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공문에서 나와 있고요. 오늘 그 공문하고 강의안 그다음에 제가 가이드라인 만들어 드린 거 그거는 후기 올려주시면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 후기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고 오늘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어서 다음 주에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강의 들으시는 청년 창업사관학교 해당하시는 대표님들은 꼭 요번 일주일 동안 다음 주까지 꼭 작성하셔야 돼요. 작성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리는 가이드라인을 보고 그때 좀 수정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강의안 다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